흔히 한국 불교사에서 한국 선의 전례를 신라말 고려 초로 기점을 잡습니다. 그 기점의 근거는 신라 하대에 중국에서 선법을 전해온 가지산문의 초조인 도의국사로부터 기점을 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821년에 기국한 도의국사에 의해서 중국의 남종선이 전래되면서 한국선의 기점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무상선사에 대한 조명이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중국 불교의 선법이 신라 하대에 전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대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얻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였던 지선 처적으로 이어진 무상선사가 중국선의 길이나인 마조 도일선사에게 젊은 시절 가르침을 주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흔히 동아시아 선종사는 달마 이래 해가 성찬 도신의 제자였던 홍인의 문화로부터 크게 분개하게 됩니다. 홍인대사의 수대자였던 신수대사로 이어진 북종과 또 해능대사로 이어진 남종선이 그 두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흐름 이후에 또 하나의 흐름이 바로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선사의 선풍입니다. 정중무상선사의 선풍은 훗날 마조도의를 거쳐서 신라 칠산서문의 개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신라 선종의 흐름이 하대 남할 여초의 흐름만이 아니라 중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마조사에서 시작된 중국 선종의 역사는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선사로 그 선맥이 이어지다가 5조 홍인선사에 이르러 세 갈래의 큰 물결로 나뉘게 된다. 신수스님의 북종선과 해능스님의 남종선, 그리고 역시 홍인선사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지선스님의 손제자, 무상스님의 정중종이다. 중국 하북성에 위치한 백림선사는 우리에게 무자화두로 유명한 조주선사가 주석했던 곳이다. 조주스님은 마조도일선사의 3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남전 보원선사의 법을 이은 분으로 남전 스님에게서 깨달음을 얻은 뒤 마조선사를 비롯한 제방의 선지식을 두루 칭견하며 자신의 수행을 점검했다고 한다. 깨달음을 구하는 수많은 선승들에게 무, 정전백수자, 끽다거와 같은 화두를 던졌던 조주선사. 중국 송나라 때의 불서인 벽암록에는 100여 개의 화두가 전하는데 이 중에 12개의 화두가 모두 조주선사에게서 나왔을 정도로 스님은 후대 선승들의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다. 하루는 두 사람의 선객이 선사를 찾아와 돌을 물었다. 그러자 선사는 말한다. 차나 한 잔 들게나.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고 하는 조주 스님의 사상은 다름 아닌 마조 도일 선사의 가르침이며 무상선사의 무념 사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에노의 禅を受け継ぎましてね、エノの無心、それからそれをさらに徹底させた無念という考え方を強く打ち出した方で、後に成立する中国の禅宗の、基本的な思想の枠組みが無相国師禅師によって形成された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なぜかと言いますと、無相の弟子に馬祖同一がいまして、これが中国禅宗の始まりですから、そういう関係になりまして。 중국 선종의 찬란한 별 마조 도일선사. 선사는 중국 홍주선파의 개조이자 조사선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이다. 마조선사가 세운 강서성의 우민사. 이곳은 지금도 선사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중국 선의 황금 시대를 열며 훗날 중국 선종의 8대 조사에 오른 스님은 홍주 선파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내는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선사의 법문을 듣기 위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으니 그의 문손들이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마조 스님 문화에 뛰어난 제자들로는 백장, 지장, 남전, 해해 등의 선사들이 있는데 모두가 중국 선종사를 대표하는 선승들이다. 또한 선사는 인도의 풍습과 전통이 배어있던 당시의 불교를 가장 중국적인 불교로 정착시킨 분이기도 하다. 马祖建丛林，开创了中国佛教丛林生活的先河。那么马祖，也就是说马祖第一个将印度的佛教中国化的大师，将佛教与中国的文化紧密结合，在中国佛教界产生了深远的影响，而且呢，将印度佛教牢牢地扎根在中国大地上，这是第一人。 중국 선종의 근간을 이룬 마조 도일 선사. 그는 어떻게 무상 스님의 제자가 된 것일까? 마조 스님은 무상 선사가 스승 처적 선사에게 인가를 받고 자신의 법을 펼쳤던 사천성 출신이다. 마조의 이름을 딴 사천성 시방현의 마조초는 스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오늘날에도 마조 스님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나한사. 그런데 이 나한사는 무상선사가 머물렀던 덕순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스님은 이곳 나한사에서 출가했다. 马祖呢，当初是在这儿出家的。他10多岁的时候就做小沙弥在这里。他从那个马祖村出生之后，然后到这儿13岁左右就到了这里开始出家。出家之后在这儿待了大概有7、8年的时间，然后就去到了那个资中，也就是德淳寺。 나한사에서 출가한 마조 스님은 성인이 되자 무상선사가 머물고 있는 덕순사를 찾았다. 중국 문헌에는 마조 선사가 자주 당화상, 곧 처적 선사에게 삭발하고 유주의 원율사에게 기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마조와 무상은 같은 스승을 모시는 사형 사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학자들의 세밀한 연구에 따르면 마조와 처적, 두 스님의 연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상선사가 두타행을 하고 새로운 선풍인 정중선을 열어가던 덕순사에서 마조 스님이 함께 수행하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마조 도일 선사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규봉 종밀 선사의 기록이 있다.还唐朝与马祖道一相接近的一个重要的禅师，就是归凤宗密，是吧？宗密禅师呢，他据他的记载，金和尚无相，是招马祖道一为弟子，就是说呢，也就是说马祖道一的确师承金和尚无相，这个史料应该是更可靠一点，因为它更接近于马祖道一本人的时代。我刚才说到了，就是归凤宗密啊。 归凤宗密他生活的时代和马祖道一最接近，所以他的史料更可信。我个人认为是这样的，这也是代表一种看法。如果确定这个长中山马就是无相禅师的话，那么肯定他是他的徒弟，而且就说他的，比如我们说密腹心印呐，
或者是就是被认可啊，在禅宗里面讲被师父印了心印，就是你传了密传了这个禅法的话，那么这个长松山马应该是从无相这里出来的。而从后面情形看呢，就是说，我个人觉得这个可能性很大，就是说马祖曾经在无相这里学习他的就是我们说净宗禅法，应该是可能性很大。 마조 스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규봉 종밀 스님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 마조 스님이 정중 무상선사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부정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초 도낭에서 출토된 수많은 문헌 가운데 선종의 초기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한 역대 법보기가 발견되면서 무려 1200여 년 동안이나 묻혀왔던 무상선사의 드넓은 선지와 폭넓은 교화 활동이 빛을 보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문헌의 발견을 통해 오늘날 한중일의 여러 학자들은 무상선사의 독특한 선사상이 마조선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면서 무상과 마조 두 선사의 관계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중국 선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예, 무상의 선사상은 개정의 사막과 무억, 무념, 망망의 삼구와의 접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계약이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악이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해악이라고 하는 이 삼구와 또 과거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미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대해서 언제나 지혜롭게 깨어 살라고 하는 이 망망의 삼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념과 무억과 망망이라고 하는 이 삼구는 그가 젊은 시절 두타행에 기반해서 수행했던 것과 바로 상통하게 됩니다. 그의 무념은 뒷날 젊은 시절 배웠던 마조의 평상심시도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평상심시도의 그 평상심이 바로 무상의 무념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의 선사상은 젊은 시절 제자인 마조 도일에게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예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들이 인식하는 순간에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무상의 무억이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무념이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망망이란 현재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시비와 분별, 취사를 일으키지 않는 무상의 이 가르침은 고스란히 평상심을 얘기했던 마조로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조는 무상의 무념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평상심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평상심은 뒷날 선종의 일상선, 생활선의 기반이 되게 됐습니다. 정중 무상선사의 무념을 계승한 마조선사의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가르침은 그의 법제자인 서당 지장의 법맥을 이은 도의국사에 의해 신라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교학이 성행했던 신라에 선의 가르침을 열었던 구산선문. 그 가운데 7개의 산문이 마조선사의 선법에 의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한국 선종의 새벽을 열게 된 것이다. 한국 선종 최초의 사찰 보림사는 도의국사의 제자 염거화상에게 가르침을 받은 보조 채징선사가 창건한 곳으로 한국 선종의 발상지다. 보림사 보조선사의 탐명에는 신라의 최초로 달마의 선법을 전한 도의국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보조 최증 스님은
도의국사의 참선법이 과연 부처님의 정법인가 의심이 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오셨는데 3년 동안 확인한 결과 도의국사가 표신 달마의 선법이 정당하다 이런 것을 믿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산 선문의 제1산문으로 참선법을 편 것이죠. 가지산 보림사를 제1선문으로 펼쳐진 구산의 선문들. 이 가운데 봉암사와 광조사 두 곳을 제외한 7곳이 무상과 마조선사의 법맥을 이은 곳들이다. 그런데 이 밖에 구산선문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 있다. 양양 둔전리 설악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진전사다. 네, 우리 진전사는 조계종 종조이신 그 도의선사께서 계산하신 아주 조계종으로 볼 때는 아주 유서가 깊은 도량입니다. 도의선사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당 지장 스님 문화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을 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감히 그 선의 선자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이 조용히 그 공부를 하실 터를 찾으시다가 이것 우리 그 설악산 우리 지금 이 도량이 있는 곳을 남설악이라고 하거든요. 이 남설악 끝에 이렇게 그 자리를 잡으시고 도의국사는 784년 당나라로 건너가 마조 도일선사의 제자 지장선사의 법맥을 이어받고 신라로 돌아왔다. 821년 헌덕왕 13년의 일이다. 그러나 신라 땅에서 새로운 불교를 펼치겠다는 스님의 발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시절 인연이 오지 않았음을 깨달은 도의 스님은 양양 진전사로 들어가 수행에 정진하며 제자 염거 화상에게 자신의 선법을 전하고 입적했다. 마조선사의 선맥을 이은 서당 지장선사가 머물렀던 보화사. 8세기 말부터 신라 스님들이 이곳을 찾았다. 그 시작은 도의선사였다. 도의선사는 이곳에서 지장선사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고 무상과 마조, 지장으로 이어져 온 법맥을 전수받았다. 他从小是一个农民，从小出家，从小出家人是本地人，就是他亲自投入，我们就是就是马祖道义禅师门下为徒，为徒以后他是一年是有功办道，认真修行，道性坚固，在这个就是继承马祖道义禅这个遗志，就是一直不走，一直不辞，就是说呢佛教传承文法，一直在这里修炼，就在这里往生，就在这个宝法寺住持。 지장과 도의선사를 통해 신라로 건너간 마조선사의 선사상은 교학이 번성했던 당시 신라에 새로운 불교의 바람을 일으켰고 훗날 강서의 선맥이 중국이 아닌 동국의 스님들에게 모두 전해졌다라는 기록이 조당집에 남겨질 정도로 신라의 많은 스님들이 마조선사의 선사상을 배우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马祖的另外一个弟子北藏怀海禅师看见这个道义禅师的时候就说了：“哎呀，你真的很像西塘智藏和尚。看来呀，西塘把他的禅法都传给你了。也就有一句著名的话叫做：这个中土禅法，尽归东海矣。” 就是中国这个传法就传到东海去了，传到了这个朝鲜去了。这个现在当时就是朝鲜半岛，现在的韩国尽归东海矣。 정중 무상선사의 선법은 그렇게 마조 도일선사와 서당 지장선사를 거쳐 도의국사로 이어져
신라로 돌아왔다. 무상선사가 신라를 떠난 지 100여 년 만의 일이다. 그러면 신라의 스님들은 왜 하나같이 마조선사의 문화를 찾았을까? 마조의 선풍이 신라인의 마음을 울린 데는 신라승 무상선사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경북 문경 봉암사에는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 적조탑비가 있다. 무상선사가 입적한 뒤 120년 뒤에 조성된 이 비문은 당시 신라 스님들이 무상선사의 높은 법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법맥을 찾아 중국으로 갔음을 뒷받침해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무상스님이 기른 그 마조가 남종선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조의 제자가 다시 신라의 법통을 전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신라의 그 불교의 법통이 실은 중국에서 갔지만은 실은 다시 신라로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흔히 말합니다. 남종선의 법맥이 동쪽으로 다 가는구나. 이런 그 말하자면 중국 스님들의 뭐 탄식이라 그럴까. 무상선사의 엄격했던 수행과 불법을 향 마조선사의 문화인 백장회해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의 한국 사찰에서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백장청규가 당시 중국의 선언은 물론이고 한국 총림의 규범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정중 무상선사로부터 시작된 남종선이 마조 도의를 거쳐서 서당 지장을 넘어서 도의국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도의국사는 821년에 신라로 귀국하면서 우리나라 선종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의 흐름을 흔히 우리는 남종선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의 흐름은 이후에 나머지 구산선문까지 크게 변모를 시키게 됩니다. 무상선사의 무념 개념은 마조의 평상심으로 개성이 됩니다. 마조의 문화에서 나온 서당 지장을 스승으로 삼았던 신라의 도의국사는 귀국 이후에 신라 선종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도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남종선은 이후에 행적과 현휘에 의해서 무상선사의 선맥과 접목이 됩니다. 이후에 교정과의 갈등을 통해서 고려 중기 진울에 의해서 구산선문은 재통합이 되고 다시 태고에 의해서 고려 말에 다시 구산은 통합이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반복하면서 오늘날 한국 선종에까지 무상선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선사상은 중국과 신라에만 머물지 않고 티벳과 일본에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3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